네, 반갑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었던 코스닥의 반등세. 자, 이미 지난 주말에 또 일요일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오늘 올라올 것이다. 자, 금요일에 안 팔길 잘했어. 더 사길 잘했어. 그런 생각들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개인들이 받아서 쳐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시거나 부담되는 부분들은 없겠죠. 요즘에는 개인들이 더 잘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더 믿음직스럽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들 투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종목별 반등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대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고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 또 많이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거나 변동성이 좀 생긴다거나 그런 종목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부들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분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월요일 날은 아침 시점에 변동성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오후로 가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주말장하고 좀 다르죠. 주말장 같은 경우는 아침보다도 오후 막타임 정도의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경우가 많은데, 월요일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시장은 일단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다 생각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장 지켜보시면서 그래 한번 가보자, 될 대로 돼봐라,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의 그 다음에 약간의 존버 정신, 약간의 그 전문적인 용어가 좀 필요했었는데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0.5% 정도 상승세를 보입니다. 일단은 5일 이동평균선 위쪽, 지지선 위쪽으로 올라섰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지난 목요일에 형성됐었던 이 갭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메꿔주는 모습이죠. 즉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메꿔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대신에 이제 추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여부들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겠죠. 왜냐면 이번 주 목요일날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두리 형태의 모습으로 간다라고 한다라면 2400포인트 정도가 또 저항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면 또 들어오는 모습,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역시 내려가는 부분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성된 2400포인트 아래쪽, 또 2350포인트 위쪽, 그 50포인트 사이 범위 안에서 특별하게 큰 움직임이 아닌 그냥 편안한 움직임, 고요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종목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코스닥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신고가 흐름이고요. 전일 낙폭 다 회복하고 이제 메꿔주고 또 더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과매수 쪽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RSI 지표 설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던데요. 대신증권의 H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를 클릭을 2번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탄력성 변동성에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RSI를 선택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HTS마다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각 사용하시는 HTS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신증권 사용하고 계시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각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RSI 지표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과매수, 과매도에 대한 영역을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개인들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1800억 순매도, 기관들은 1500억 순매도인데요. 오늘은 연기금 매도가 조금 있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관, 외국인 니들 팔 거야? 알았어,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아직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개인들의 매수가 힘을 좀 많이 써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기금 쪽 볼게요. 연기금 쪽도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11시 넘어가면서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즉 매도세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살짝 11시 넘어가는 시점에서 변동성 약간 보였던 거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요 포인트죠. 즉 올라가던 시점에서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형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마 더 있었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연기금 매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기금 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빼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완전히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다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를 많이 확장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행히 지금은 특별하게 급속도로 늘어난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있다라면 이따가 마감 시점을 보면서 갑자기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관점인데 현재로서는 매도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이 부분을 개인들이 그냥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주다가 주가가 살짝씩 또 들어가는 모습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장된다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도 좀 약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는 상승폭이 제한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 쪽으로 매기가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관과 외국인 모두가 코스닥 쪽 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변동성은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형주 쪽 코스피 쪽의 움직임이 훨씬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들은 아직까지는 들어가시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리하겠죠. 지금은 흐름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삼성전자 매수해도 되는 자리가 올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들 볼게요.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이 11시가 좀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11시 10분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기관 쪽 움직임을 볼게요. 두산 퓨얼셀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산 중공업이 그 유상 증자를 통해서 뭐 빚을 갚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재무구조 개선 그런 얘기들 또 뭐 두산그룹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기관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 매수가 기관 쪽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계속 매도하고 있었던 부분을 본다면 좀 특이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대한 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열됐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겠다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급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이런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21선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61선에 대한 지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도 괜찮아. 30만원 정도 수준의 형성이 돼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좀 받더라도 일단은 보유하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리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매도에 대한 관점은 아닙니다. 다만 두 종목 모두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시기 조금 애매하고요. 여기가 지금 과매수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해지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돼서 조금 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현대차도 지금 보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고 또 경기 민감주 쪽의 섹터보다도 지금은 이제 다시 뉴딜 이런 쪽 물론 뉴딜에 현대차 자동차 포함이 됩니다만은 완성차 쪽보다도 부품투 쪽에 움직임들이 좀 쏠리는 모양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달라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매도 의견을 좀 드려서 70% 정도 차익을 좀 챙기긴 했는데요. 그런 포지션들이 연결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1선과의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일단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지선은 16만원에 있지만 그 부분이 5일과 20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저는 팔아놓고 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려오면 다시 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그러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삼성전자 순 매수, 그러면 일단은 종목은 버텨질 거다. 즉 시장을 일단 버티게 하는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케미칼이 오늘 또 많이 올랐는데 흐름이 저점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롯데케미칼이든 뭐 이제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생기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KB금융. 금융주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매수량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다만 신한지주 쪽 매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전부 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도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KB금융이 그때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많이 유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실적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살짝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당장은 매도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매도가 아닐 수 있겠지만 내일도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일단 매도 이후에 조정을 대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현대모비스 뭐 이런 것들은 들어오게 되면 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도 지금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반등 나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애매한 구간을 버티고 있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지지만 형성된다면 주가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더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황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몇몇 대형주들이 눌리면서 또 많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그냥 보합 수준 또는 약간 조정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개별적인 종목들, 개별주 코스닥 쪽에서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는 좋은 장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베팅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좀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즉 조급한 마음으로 매수를 그냥 덥석덥석 높은 자리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기회를 차분하게 기다리되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망설임 없이 한 방에 확 휘어잡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외국인 매매 동향만 조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약해지면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상승을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감 시황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오후에도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 생각되니까요. 성공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마감 때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